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색깔 보이시죠? 집에 이거랑 똑같은 색깔의 반팔 옷이 두 벌이 더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6월 3일까지는 그거 3개만 돌려 입을 겁니다. 특정 정당 생각이 나는 옷 색깔이기 때문이죠. 하여튼 오늘은 방송은 앞부분이 조금 감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이재명 후보님이죠. 이재명 후보님 어제 경선이 끝이 나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30분 정도 되길래 그거는 오롯이 집중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안 보고 제가 미뤄뒀어요. 오늘 퇴근하고 들으려고. 근데 손님이 다 나가고 새벽에 마지막 한 팀이 조금 늦게까지 있길래 듣기 시작했거든요. 한 10분 들었나? 그 손님들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가게 없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면서 한 20분 정도를 마저 들었는데 초반하고 후반에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초반 앞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없고 당원과 국가만 있어요. 국민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 낙선하시고부터 지금까지 겪어오신 일이 이제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중간쯤에 이제 본인의 공약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참 듣기 좋은 부분도 있었어요. 김동연의 미래가 이재명의 미래가 될 거다.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 될 거다. 두 분은 두 분 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참 보기 좋았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지금 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토론회도 너무 건전했고요. 토론회 중에 듣게 된 상대 후보의 공약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아니면 내 공약보다 이게 더 좋은데? 하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걸 공약으로 하겠다. 아니면 내 공약을 그걸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으셨어요. 근데 후반에 이제 죄송합니다. 쓰러질 때가 많았었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셨다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다 본인이 이겨내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살아주셔서 일어나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셔서 대선 후보가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받고 계신 재판의 시작이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재판이 점점 불어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동지들의 배신으로 인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체포도 내셨고요. 물리적으로 칼에 찔려가지고 의사소견으로 1mm만 벗어나면 잘못하셨을 거라고 했고요.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사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나중에는 군을 동원해서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살해 협박을 받고 있고 위험에 노출돼 계세요. 그걸 다 이겨내고 일어나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하면서 한 3번째 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한 게, 이 감정이 좀 추스러지고 나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켜기 한 1분 전에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좀 아직 추스러지지가 않아요. 느낀 건, 모나고 공격적이던 연설을 하셨던 그 청년 정치인 성남시장 이재명이었는데, 그 대본도 없이 하셨어요. 대본을 30분이 다 돼가는 대본을 통째로 외우셨을 리는 없고, 흐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본 하나 없이 제스처를 하면서 앞을 보면서 30분짜리 연설을 하십니다. 대단한 연설가가 되셨어요. 정말 대통령의 품격에 걸맞는 연설가가 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굉장한 연설가셨어요. 여튼 수락 연설을 들으면서 지난 3년여의 시간이 생각이 나서 많이 죄송하고 많이 감사하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지, 누가 더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서사가 많으셨는데, 낙선하고 지금까지의 서사도 진짜, 보통 사람이면 죽었거나, 정치를 그만뒀을 겁니다.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압박이면. 근데 수락 연설 내용을 들으면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5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큰 도약의 시기가 찾아왔었고요. 그런 시간을 지금 두 번째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처럼 말로만 하고 뒤에서는 해먹기 바쁘고 거짓말하기 바쁘고 덮기 바쁘고 숨기기 바쁜 누구랑은 전혀 다르게 내뱉은 말은 모두 지키고 공약 이행률도 거의 95%예요.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어서 더 벅차오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뇌가 이상한지, 이 사고라는 거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지를 말씀드려 보면요. 윤석열이 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됐죠?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랬죠. 공정과 상식. 법인카드 10만 4천 원 때문에 재판장에 집어넣으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리고 300만 원짜리 뇌물 받은 거는 기소조차 안 하는 거는 공정하고 상식적입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압수해가지고 진짜 모든 인생의 모든 자료를 탈탈 턴 다음에 인턴십 활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긁은 거를 찾아내가지고 의사를 고졸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법무부 장관의 딸은 아직 하지도 않은 미래의 봉사활동 시간까지 기록돼가지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건 아예 수사를 시작도 안 하는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가 댓글을 보면 재밌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휴, 내란 우두머리를 지지하는 것들이 말하는 수준이 이렇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가끔 제가 대댓글을 달아요. 근데 진짜 보자마자 그 현우씨 빵 터지는 게 뭐냐면 가끔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좀 하라고. 진짜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를 지지하면서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난 뭐라 그래야 돼? 진짜 그건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요. 심하게 웃깁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거를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파기자판은 이미 전수조사를 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파기자판이 된 비율은 0.07%고요. 그거는 유죄가 무죄로 파기자판된 거고요. 무죄가 유죄로 파기자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도 없는 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없었어서가 아니고요. 대법원은 형량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유죄 그 형량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걸 내릴 방법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아. 그 어떻게 법률가라는 인간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청문회 때 질문하는 수준이나 꼬라지 보면 야, 저 초등학생이 학급회의 잘하는 초등학생을 내보내도 쟤보단 질의응답 잘하겠다 싶은 정도 수준의 질의밖에 안 하거든요, 주진우 의원이요. 주진우 기자님 말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수준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나 그 사람 기억 못 하는데 라고 이재명 대표님이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위증 같은 거는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버려요. 검사는 그걸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증거라고 들이댄 게 4명만 나와 있는 뒷 배경이 마치 골프장과 비슷한 배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야, 넷이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이러니까 사진 원본을 제시하죠. 그거 거의 20명이었나 10명이었나 같이 찍은 사진을 검찰이 잘라가지고 마치 4명이서 골프 치러 가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맞다 치자고.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고 말한 게 선거법 위반이 될 만큼 위중한 사안입니까? 그게 뭔 상관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너네들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검찰이 뭘 기소했는지 아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자기 처는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검찰이 밝혔어요. 23억인가 수익이 났다고. 이거는 진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이거 기소됐어요. 자, 나는 그 사람 기억 못한다. 가 맞는 말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거짓말이라고 칩시다. 이 거짓말하고 내 처는 23억 벌었는데 손해만 보고 나왔다 라고 말한 거짓말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공정과 상식이잖아.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서 응? 너네들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님이 유죄에 나와서 대선 못 나간다 치자.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될 건데? 윤석열 어떻게 할 건데? 응? 너네 주장대로 법인카드 78,000원이지만 그거를 또 조작을 해가지고 104,000원으로 만들어서 김혜경 여사님이 재판을 받아서 너네 주장대로 벌금을 받는다 치자. 그러면 300만원짜리 뇌물 받고 6천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을 거라고 매우 강력히 의심되는 지금 증거가 나온 상황이거든.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데? 10만 4천원 법인카드 써가지고 감옥 가야 된다며 너네가. 그러면 300만원짜리 뇌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데? 사형시켜야 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뭐 과장급 공무원 한 명 기억 안 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치자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낙선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왜 선거 보존금을 물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맞다 치자고. 그러면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공정과 상식이라며. 너네 정권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참.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댓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나보고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 웃겨. 많아요. 나보고 공부 좀 하라는 댓글 많아요. 그리고 자꾸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데 내 채널 소개에 나 트랜스젠더라고 적어놨다고. 별별 인간들 다 있어. 이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감정이 조금 추스려지네요. 여튼 오늘도 이제 사실 어떤 내용을 방송을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화요일이 휴방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쉬면 이틀 연속 휴방이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방송은 켜야지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수락 연설을 듣고 조금 이제 많이 좀 아까도 이제 청소하면서도 울다가 눈물 닦다가 바닥 쓸다가 울다가 눈물 닦다가 바닥 쓸다가 막 난리였어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여튼 보자. 내가 만약에 방송을 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몇 가지 있긴 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한덕수가 진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단독 보도로 수요일에 출마를 한다고 나온 걸 보면 마음을 굳혔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출마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당은 경선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선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구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너 뭐 돼? 경선 통과해가지고 대선 후보 확정된 사람하고 당 안에 들어가서 다니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소속이 되든지 뭐 창당하니 많이 말이 많은 윤석열 어게인 신당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어게인 신당으로 나온다 치면 그 신당에 돈이 어디 있을 것이며 무소속으로 나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인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하면요. 개인 돈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요. 대권 주자들은 하루에 억 단위의 돈을 써야 된답니다. 하루에 억 단위. 그래서 이건 당 차원에서 쓰고 난 다음에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요. 못해요. 한덕수가 국무총리 되고 법인카드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 카드 사용 내역을 누군가가 조사해 봤나요? 조사해 봤나 봐요. 0원이랍니다. 본인의 카드로 10원 한 푼 쓰지를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억 단위의 돈을 쓰면서 대선에 나온다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미미한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예요. 처음에 김문수도 지금 지지율이 엄청 내려갔거든요. 지금 지지율 한동훈이 그쪽에서는 제일 높을걸요? 홍준표가 더 높던가? 그리고 한덕수도 처음 시작할 때 10몇 프로여서 시작했는데 지금 6%인가까지 빠졌습니다.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위라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 지지율이 전부 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 쪽은 지금 대선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된 게 국민의힘의 모든 지지율 합치면 30% 안팎입니다. 30% 안팎인데 만약에 한동훈이 후보로 결정이 되면 성적이 들고 소리 지르면서 그쪽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홍준표나 김문수나 한덕수가 후보가 되면요. 오래된 보수 지지자들, 합리적으로 뉴스를 소화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주관식 지지율 조사에서도 50%를, 주관식이 아니고 다자구도 했어요. 50%를 이재명 후보님이 지지율이 넘는 조사가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50%가 넘는데 저쪽은 누가 나오든 한쪽의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양쪽의 표를 다 잡아도 30% 안팎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근데 이제 한덕수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하고 권한대행 자리를 유지하면 걱정은 되죠. 저 새끼 저거 또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있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계산은, 정리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게 맡겨두고 믿고 우리는 광장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까 목이 메서 울었더니 목에 뭐가 자꾸 걸려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그 이재명 후보님 수락이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말을 안 했구나. 득표율 89.77%로 대선 후보로 결정되셨습니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요, 그 당 총재 시스템에서 공당으로 바꾼 뒤에 선거였는데도 70% 후반이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당내 경선 최대 득표율인데요. 더 이걸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기사에는 안 나는데,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89.21이었나 23이었나 그 정도 득표거든요. 그러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5대5였으니까 당원 투표는 90%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9대0이 되냐 8대0이 되냐 말이 많았는데, 그 여론조사를 빼버리고 당원 투표 100%를 했으면 90% 이상의 득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은 그 압도적 승리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에 드글드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때 여러분,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지 하고 투표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을 때, 그때 당시 이회창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정몽준이 단일화를 했다가 대선 전날에 철회를 해요. 지지 철회를 한단 말이에요. 단일화를 해놓고. 그래서 이거 게임 끝났다 해서 이회창 지지자들은 투표하러 많이 안 갔고, 진짜 그렇게 되나 두고 보자 하면서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 악물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몽준이 지지 철회하고, 단일화하고 나서 지지 철회를 하고 게임 끝났다라고 한 상황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재명 후보님의 당선이 아니고요, 압도적 승리입니다. 압도적 승리. 최소한 퍼센테이지가 2자릿수는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한 주도 엄청 시끄러운 기사들이 많이 났지만, 저는 진짜 이거 레고 시미기어들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뉴스타파에서 증거까지 들이밀면서 보도를 했는데도 김건희의 오빠와 엄마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실태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데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지방 언론사 몇 군데, 3군데였던가 5군데였던가 거기서 기사를 낸 게 답니다. 검색을 해도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튼 최상목은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한독수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할지 말지는 주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그분들을 일단 믿자고요. 그분들을 믿는 거 말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죠. 압도적 지지. 그런 게 있었고요. 뭐, 뉴스타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의 자질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패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명태균과 어떤 게 오갔는지, 윤석열, 김건희와 어떤 게 오갔는지 그 증거 자료까지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진짜 이번 대선이 끝이 나면요, 이번 대선 끝나면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뻔합니다. 정치보복. 정치보복이라고 계속 떠들 거예요. 근데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없는 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기소를 하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지, 너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재구속될 준비하시고요. 김건희 구속수사될 준비하시고요. 국민의힘 당 해체 준비하세요. 그리고 400억에 가까운 선거비 보존금 토해낼 준비도 하시고요. 왜? 그거는 명백히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108석의 의원직도 다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김상욱 의원 빨리 친모라는 데에서 탈출하세요. 그 집구석 답 안 나와요. 그쪽 국민의힘 쪽 정보에 밝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7대3 정도 된다고. 아니다, 3대7 정도 된다고. 찬성이 3, 탄핵 반대가 7 정도 된다고 누가 그랬더라? 그런 말을 했던 걸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홍준표 또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선에 이제 2명의 한동훈이 올라가고 홍준표 또는 김문수가 올라간다고 치면 결선에서는 한동훈이 못 돼요. 그 구도면. 3대7 구도면. 근데 그러고 나면 대선 상황에서도 그 후보는 윤석열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윤석열을 끌어안으면서 시작한 대선이니까. 그러면 그냥 저 당은 내란 옹호당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받는 순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또는 내란 옹호로 108석이 다 날아가면서 정당 해산이 되고 선거 보존금도 우리 마누라는 내 처는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는 거짓말 때문에 날아가고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너무 좋다. 행복해. 김상욱 의원은 나와서 창당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창당을 하면 그래도 TK 정당은 될 거 아니야. 대구 경북 무소속으로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힘 날아가고 나면 창당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나쁘지 않아. 김상욱 의원이 저는 조금이 아니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뒤늦게라도 정신이 번쩍 든 국회의원이 왜 하필 김상욱 의원이야 하는, 저는 좀 원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게, 김상욱 의원 지역구가
전운수, 전운수 의원님이 낙선한 지역구거든요. 제가 지난 총선 때 그 김호준 뉴스공장에서 막 이 후보님 뭐 구독자 몇 명까지 해줘야 된다, 이 후보님 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홍보할 때 저는 구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는 유튜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을 안 했던 거를 구독을 늘리면 내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전운수 의원님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여려 보이는 여자분이 그 에너자이저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를 도저히 구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경선에 이재명 대표님을 도우면서 그 울산에서 그 경선 보러 왔어요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영상이 있던데 그것도 이제 배경음악이 백인 블랙이에요. 백인 블랙이다 하면서 음악까지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운수 의원님의 상대 후보가 하필 정신 차려가지고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상우 의원님은 그 스스로를 비례대표로 올리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하나 창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지역구는 떠나세요. 전운수 의원님 다음 23대 국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내가 울산 아니고 부산이었으면 제 지역구 아니라도 저는 진짜 가서 봉사활동하고 싶었어요. 진짜. 오늘 너무 횡설수설인데? 여튼 뭐 준비 없이 너무 감정적인 상태여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횡설수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죄송, 죄송합니다. 오늘 막 헛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난리네. 한절기 꽃가루 조심하세요. 뭐 여튼간에 저는 이제 그 월요일 아침이 그 대다수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참 다른 시간인 게 저는 쉬는 날 전에 퇴근 시간이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꿀맛 같은 주말을 보내고 출근하는 시간이겠대.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알림 설정하고 바로 알림 뜨면 좋아요 누르면서 제 영상을 본다고 의심되는 네 분. 뉴스 공장을 나중에 보시는 건가요? 뉴스 공장을 안 보시는 건가요? 그거 좀 혹시라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닉네임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고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이제 근종님하고 의열님하고 두 분이 계셨는데 의열님이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의열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근종님 제가 댓글에다가 댓글 좋아요만 눌러드리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 긴 컨텐츠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1분 막 40초, 50초대에서
조회수가 2천 넘게 나와가지고 막 떨어져도 6분까지 끌어올려 주신 분들이 저는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컨텐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에 최고치가 거의 6분 7분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며칠 전입니다. 갑자기 또 며칠 전부터 이상한 것들이 와서 댓글만 달고 나가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 것들. 아이고, 더 이상 횡설수설 그만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여튼 이제부터 대선 모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모드인 것 같은 게 승리가 아주 강력하게 예측되는 이재명 대표님은 경선 끝내고 예비 후보가 되셨어요. 국민의힘은 내일 2차 경선 후보 2명이 아마 발표될걸요? 싸워라, 싸워라.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40분이 넘어버렸네. 이거만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경선은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고 윈윈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그 토론 전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상대 네거티브 또는 나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재명 없으면 노래 선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너네끼리 신나게 싸워. 가루가 날 때까지 싸워. 박 터지게.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 보면 아름답습니다.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